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박예린입니다. 6월의 헙스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 교수진 50명이 현 정부에 대한 시국선언에 동참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와 관련해 비판의 내용이 담긴 성명문을 발표한 건데요. 이와 관련해 윤지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 정부에 반하는 여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종교계 인사들과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시국선언은 현 정부 출범 이후 1년 동안 총 105건에 달했으며 강제동원 해법을 비롯해 미국 방문을 기점으로 한층 더 격화된 추세입니다. 윤 정부에 대한 첫 시국선언은 지난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시작되었으며 제3자 배상을 골자로 하는 강제동원 해법 발표 이후 하루 한 건 이상 발표되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교수진 역시 지난 3월 14일 이에 대한 강한 비판 의사를 밝히며 3월 28일 현 정부의 구룡 외교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교수진 총 50명이 이번 성명에 동참했으며 이는 서울대, 고려대, 동국대, 동아대에 이은 5번째 대학 교수 시국선언입니다. 한양대 교수진은 윤석열 정부의 구룡 외교를 규탄하며 한반도 평화체제의 수립을 요청한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해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의 기본을 망각했다. 국익을 챙기지 못한 채 외교 참사만 저질렀다며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대일 구룡 외교의 극치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제3자 변제 해법에 대해선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향한 2차 가해라며 대한민국 역사를 부정하는 반민주적이고 반역사적인 폭거라고 밝혀 변제 해법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했습니다. 성명서 중 일부에는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후 한국 사회 전반에서 급격한 퇴행이 진행되고 있다고 표현하며 미래에 대한 우려 역시 보였습니다. 동시에 지금이라도 민주주의 확대와 자주 외교,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의 길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청하며 이를 저버릴 경우 여러 형식을 통해 현 정권을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운동에 적극 나설 것을 공개적으로 천명한다고 말했습니다. 학생들이 공부에 열중하고 청년 문제에 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무엇보다 이제 현실 정치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누구도 이 청년층의 현재나 청년층들의 미래를 대신 걱정해 주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유권자 입장에서 정치인들을 높여주거나 아니면 응징을 하거나 이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투표인데 그 투표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네. 대신 일상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교수님들이 이렇게 뜻을 모아서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처럼 청년들의 뜻을 모아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외면해서는 안 되고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판단할 때는 브레이크를 걸어주고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격려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응원을 보낼 수도 있고. 그래서 어느 쪽으로 하든 외면만은 하지 말자 이런 말씀을 좀 특별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각종 단체의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은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국선언은 본교 학생들로 하여금 시민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일을 통해 보다 많은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HUBS 윤지우입니다. 한양대학교 GPA 환산식이 개정됐습니다. 서울에 위치한 다른 학교들이 환산식을 개정함에 따라 우리 학교 총학생회도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시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드디어 한양대학교도 오는 7월부터 개정된 GPA 환산식이 적용됩니다. GPA란 대학교 학점을 100분위로 환산한 점수를 의미합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100분위 환산식은 위와 같이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학교 학생들의 점수가 소폭 상승될 예정입니다. 해당 개정안은 4.5 학점 제도가 시행된 1979년도 이후 졸업한 학우들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이며 의대의 경우 78년도 이후 졸업한 학우들을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위 내용은 다음 달 1일부터 성적 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대학들에선 4.3점 또는 4.5점으로 서로 다른 만점 기준을 가지고 있기에 전문대학원 및 일부 사기업 등에선 일관된 비교를 위해 100분위로 환산한 GPA 점수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마다 환산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학점이더라도 GPA 점수는 최대 1.7점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GPA는 로스쿨 입시, 취업 및 대학원 입학 등에 있어 중요한 지표이기에 학생들 사이에선 이런 불리한 제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오래전부터 나온 바 있습니다. 따라서 연세대, 경희대 등 몇몇 학교들에서 먼저 자교 학생들에게 불리함이 없도록 GPA 환산식 개정 움직임을 보인 바 있고 이에 뒤따라 우리 학교도 개정에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로스쿨 준비생이다 보니까 다른 학교에서 환산식이 개정된다는 소식이 좀 불안하게도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근데 리트가 당일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시험이다 보니까 학점만큼은 좀 덜 불리하게 가져가고 싶었는데 총학생회와 학사팀에서 논의해 주신 덕분에 개정이 돼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리트가 한 달 남짓 남은 시점인데 그래도 이렇게 끝까지 저희가 덜 불리하게 입시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번 총학생회 하이에는 좋은 수업 TFT를 통해 지난 3월에 전체 학우들을 대상으로 GPA 환산 방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바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학사팀과의 논의를 거쳐 마침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올 초부터 연세대학교 그리고 고려대학교를 시작으로 하여서 대학 사회 내에서 GPA 환산식을 개정하는 움직임이 많이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양대학교 내에서도 많은 학생분들께서 GPA 환산식을 개정해야 한다라고 의견을 주셨고 이러한 의견을 토대로 하여서 저희가 3월 달에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많은 학우분들께서 GPA 환산식을 개정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주셔가지고 제가 이를 좋은 수업 TFT의 안건으로 발제하여서 학교와 그리고 총학생과 논의하여서 GPA 환산식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도적으로 인해서 손해보는 점수를 더 이상 학우분들께서 손해보지 않으실 수 있는 학우분들 노력만큼의 정당한 대가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학도 지난 2월부터 GPA 개정을 위해서 준비를 미리 해오고 있었는데요. 3월 이후 학생회와의 이제 좋은 수업 만들기 TFT가 있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서로가 지향하는 바가 같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서로 협조하에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수학과의 자문을 얻어서 이번 100분위 환산식, 정확히는 이제 성적 증명서 상에 기재되는 누적 100분위 증명 점수인데요. 그 환산식 개정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수업 TFT는 이번 GPA 개정에 이어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위한 개정안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과제로는 성적 세부 요소 공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를 위한 초석으로 의견 수렴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하이에는 선거 당시 공약으로 학생 참여 교과목 신설, 폐강 기준 완화, 다중전공생 교과 이수 제한 명수 개선 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네, 좋은 수업 TFT는 수업뿐만 아니라 수업 외에 학우분들께서 학교 내에서 얻을 수 있는 교육과 관련된 권리들을 보장하는 것이 주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수업 외에 GPA 환산식과 같이 학우분들께서 교육 내에서 그리고 학교 내에서 얻어야 하는 권리들, 그 응당한 권리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며칠 전에 좋은 수업 TFT 2차 회의를 진행함으로써 저희가 현재 학사팀 쪽에 안건을 발제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이 안건을 발제했을 때 학사팀께서 말씀 주신 것은 사실 수습과 폐강 문제나 다중전공생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타 다른 학사 제도와 많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작년 12월 달에 조금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학사 제도 개편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드디어 우리 학교도 GPA 환산식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총학생회와 산하 좋은 수업 TF가 노력한 결과입니다. 다만 여기서 안주하지 말고 앞으로 남은 과제들을 차례차례 해결하여 GPA 개정과 같은 좋은 결과를 기대합니다. 우리 학우들 또한 구성원 모두의 더 나은 수업 환경을 위해 교육 과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개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HBS 김민지입니다. 다가오는 7월 10일부터 5일간 총학생회 하이엔 농촌봉사활동기획 TF팀에서 주관하는 농촌봉사활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2023년 농촌봉사활동은 경상북도 의성군 교촌녹색 농촌체험마을에서 실시됩니다. 학생들은 농촌봉사활동을 통해 한양 사회봉사 1학점 또는 순수봉사시간 30시간 인정 중 하나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계절학기를 수강하는 학생들은 농촌봉사활동에 참여하지 못해 아쉽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우리 학교 교양 필수 과목인 인공지능과 기계학습 과목의 기말고사에서 오류 및 오타가 발생해 학생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문제에서 사진이 안 보이거나 문제 내에서 요구하는 답이 달라 혼선을 준 것이 대표적인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문제 수정이 진행돼 해당 메시지를 읽지 못한 학생들은 그대로 문제풀이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학생들은 성적 처리 과정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6일 한양대학교 올림픽 체육관에서 우리 학교 농구팀이 성균관대학교 농구팀을 이기고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습니다. 우리 학교 농구팀은 김선우 선수의 부상 등으로 인한 완벽하지 않은 팀 전력에도 플레이오프 진출에 성공하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플레이오프는 정식 시즌이 끝난 뒤 리그 승자를 가리기 위해 치르는 경기로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이긴 우리 학교 농구팀은 앞으로 남은 경기에서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한편 우리 학교는 성균관대와 함께 7승 6패로 공동 5위에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행복과 기대감으로 가득했던 2023년 1학기가 어느덧 기말고사를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여러분 모두 스스로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건넬 수 있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며 더운 여름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한 방학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6월의 헙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UBS